2017년 8월 19일 독일의 한 도시 노이슈타트에서 대형 트럭 하나가 도난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트럭 속에 무려 20톤의 누텔라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들이 훔쳐간 누텔라의 가치는 7천에서 9천만 원 정도. 경찰은 초콜릿을 훔친 건지 트럭을 훔친 건지 알 수 없지만 누가 초콜릿을 많이 준다고 하면 경찰에 곧바로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한 구독자분께서 누텔라 도난 사건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잠깐 들려드리고 오늘은 킨더 초콜릿과 페레로 로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텔라가 유럽 시장을 조금씩 정복해가던 1968년, 특히 1945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어린이들, 소위 베이비붐 세대는 누텔라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한편 이 때문에 걱정이 많아진 사람들도 있었는데 바로 아이들의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칼로리 폭탄, 초코 설탕 덩어리에 한 번 열면 멈출 수 없는 중독성까지. 당시 독일 시장에 진출해 있던 워커홀릭 미켈레 페레로는 부모들의 니즈에 집중하면서 가족이라는 핵심 가치를 가진 초콜릿을 개발하기로 결정합니다. 헤이즐넛, 식물성 오일, 설탕, 소금, 팽창제 성분 등의 카카오 콩은 줄이고 대신 비교적 높은 함량의 우유를 넣어 크림 식감을 가진 초콜릿을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이 초콜릿은 특히 포장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부모가 적당량 조절해서 줄 수 있도록 한 박스 안에 여러 개가 개별로 포장되어 있고 낱개는 어린이 손에 알맞는 크기로 조각조각 나누기 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어로 어린이를 의미하는 이름을 붙이는데 그렇게 킨더 초콜릿이 출시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는 독일 어린이를 겨냥해서 출시된 킨더 초콜릿은 어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았고 곧 이탈리아를 넘어 유럽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미켈레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뭘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부활절 계란이 떠올랐습니다. 17세기 이후부터 매년 부활절마다 플라스틱 계란에 사탕이나 인형 등을 담아서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는 전통이 생각났던 겁니다. 아이들이 계란을 열어볼 때의 그 스릴. 그런데 미켈레는 왜 이런 스릴을 1년에 한 번만 경험해야 할까? 왜 매일매일이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개발팀 직원이던 윌리엄 살리체와 함께 신제품 개발을 시작하는데 그렇게 1974년 킨더 초콜릿의 달콤함과 작은 장난감 그리고 개봉하는 순간의 스릴 이 세 가지 즐거움을 담은 제품 킨더 소프레사가 출시됩니다. 이탈리아어 소프레사는 서프라이즈와 같은 뜻이었기 때문에 이후 킨더 서프라이즈로 이름이 바뀝니다. 킨더 서프라이즈는 계란 모양의 초콜릿 안에 노란 통이 들어있는 구조로 그 통 안에 킨더에서 만든 장난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장난감을 수집하는 묘한 매력 때문에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킨더 서프라이즈를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킨더 서프라이즈 장난감은 매년 100개 이상 새롭게 출시되는데 톰과 제리, 스누피, 디즈니 프린세스, 라이언킹, 토이스토리, 미니언즈, 바비, 마블 슈퍼히어로 등 여러 캐릭터 브랜드와 협업했는데 현재까지 약 13,000개의 장난감이 출시됐으며 심지어 수집가들은 원하는 테마 세트를 구매하기 위해 아마존이나 이베이를 통해 거래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킨더 서프라이즈는 전 세계적으로 300억 개 이상 판매되는 초대박 상품이 됩니다. 킨더 초콜릿은 여러가지 형태로 파생됐는데 1975년 10대들을 위해 곡물을 섞은 킨더 초콜릿 위드 시리얼, 1978년에는 아이스크림 버전으로 나온 킨더 밀크 슬라이스, 2001년에는 성인들을 위해 헤이즐넛 크림을 넣은 킨더 부에노가 출시됩니다. 1985년 킨더 서프라이즈 때문에 발생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아일랜드 오마에 살던 3살 소년 로드 브레슬린이 킨더 서프라이즈 안에 있던 장난감 조각을 삼키게 되고 질식으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아이의 부모는 킨더 서프라이즈 판매 금지를 요청했지만 영국 통상산업부는 페레로사가 위험성을 제품에 기록해왔고 케이크의 데코레이션 같이 음식에 포함된 작은 물체를 다 금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판매 금지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여러 명의 아이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1930년대부터 섭취할 수 없는 물체가 들어있는 음식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총기는 소유할 수 있지만 킨더 서프라이즈는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스꽝스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페레로사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1년 킨더 조이를 출시합니다. 킨더 조이는 서프라이즈와 달리 장난감 부분과 초콜릿 부분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는데 두 개의 웨하스볼이 들어있는 초콜릿 부분은 우유크림과 코코아 크림을 떠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2018년이 되어서야 킨더 조이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합니다. 호주 빅토리아에 사는 킴벌리라는 여성이 아이를 위해 킨더 서프라이즈를 구입했는데 계란 속에서 충격적인 장난감이 나온 것입니다.
그 장난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헤어스타일을 한 킨더에그 마스코트 킨더리노였습니다. 문제는 손에 들고 있던 KKK 풍선. KKK는 쿠클럭스 클랜이라 부르는 백인 우월주의 단체를 의미하는 문자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킨더 측은 해당 제품은 킨더 50주년 기념으로 제작됐습니다. 킨더의 K를 활용하여 풍선을 만들었고 내구성이 약한 것 같아서 풍선 2개를 더 추가한 것 뿐입니다. 저희는 KKK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1969년 미켈레는 초콜릿이 아닌 새로운 제품을 개발합니다. 민트로 만든 캔디 리프레싱 민트가 출시되는데 1년 뒤 뚜껑을 열 때 틱 소리가 나고 닫을 때 탁 소리가 나는 걸 듣고 제품의 이름을 틱탁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틱택이라 부르는데 틱택의 케이스는 깊이 분석한 끝에 주머니 크기에 맞춰 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인기를 끌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초대박이 나면서 페레로 USA에서 가장 성공한 제품이 됩니다. 틱택의 세계 연간 소비량은 50m 길이의 올림픽 수영장 4개를 가득 채울 만큼의 양이라고 합니다. 시나몬 스파이스, 윈터 그린 민트, 프레시 민트, 오렌지, 멜론 망고, 파워 민트, 그린 애플, 체리 패션, 스트로베리 등의 다양한 맛과 브라질, 코스타리카 등의 나라별 버전으로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미켈레 페레로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는 프랑스 남서쪽 피레네 산맥에 위치한 르르드로 매년 순례 여행을 다녔다고 합니다. 르르드는 바위 동굴 속에 성모 마리아 상이 있었는데 미켈레는 여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성모 마리아 상을 바위가 감싸고 있듯이 통 헤이즐넛을 초콜릿으로 감싸고 울퉁불퉁한 바위 느낌을 낸 페레로 로쉐. 로쉐는 프랑스어로 바위를 의미합니다. 완벽주의자였던 미켈레는 페레로 로쉐의 곡선 라인이 마음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연구했는데 무려 5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1982년 페레로 로쉐가 공식적으로 출시됐습니다. 누텔라로 독보적인 초코잼 시장을 개척하고 킨더로 초콜릿 시장을 장악한 미켈레는 페레로 로쉐를 기존 제품들과 다른 위치인 선물 시장에 포지셔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금박지로 포장하여 우아하고 세련된 초콜릿으로 브랜딩했는데 이 때문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에는 밀크크림에 아몬드와 코코넛으로 뒤덮인 페레로 라파엘로가 출시됐고 페레로 스타일의 다크초콜릿 페레로 란드누아까지 출시되며 페레로 콜렉션으로 포장되기도 했으며 최소 3개에서 최대 48개의 초콜릿이 담긴 여러 디자인의 선물 박스가 출시됩니다. 그렇게 페레로 로쉐는 매년 40개국 이상에서 약 40억 개가 판매되며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초콜릿 중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2015년에는 우리나라에서, 2017년에는 호주에서 각각의 페레로 로쉐 안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유통 과정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국내 사례의 경우 유통 판매를 했던 코스트코에서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한편 초콜릿을 사랑하여 평생 초콜릿을 만들어 온 미켈레 페레로는 2015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날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계의 진기한 기록을 기록하는 기네스북에는 페레로 로쉐와 관련된 기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페레로 로쉐 높이 쌓기. 2012년 1월 30일 이탈리아의 실비오 사바는 무려 12개의 페레로 로쉐를 쌓아서 기네스북에 기록되었습니다. 다음은 페레로 로쉐 1분 안에 가장 많이 먹기.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사는 피터 체르윈스키는 2011년 12월 28일 1분 안에 페레로 로쉐 많이 먹기 도전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했습니다. Most Ferrero Rochers eaten in 1 minute. 그가 세운 기록은 무려 9개. 이후 피터는 기네스북 기록으로 신청하게 되고 2012년 1월 4일 공식적으로 기네스북에 등록됩니다. 그리고 열흘 뒤인 2012년 1월 14일 미국 일리노이주에 사는 패트릭 베르토레티도 이 기네스북 기록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패트릭이 세운 기록도 9개. 피터와 패트릭은 동률을 이루며 두 사람은 공동으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사실 피터 체르윈스키는 빨리 먹기 대회 선수였는데 2년 뒤인 2014년 10월 24일 또 다른 기네스북 기록에 도전합니다. 페레로 로쉐 15개 가장 빨리 먹기. 한 상자에 15개가 들어있는 페레로 로쉐를 다 먹는데 걸린 시간은 2분 22초. 그렇게 피터는 페레로 로쉐를 빨리 먹기만 했는데 2개의 기네스북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손을 사용하지 않고 페레로 로쉐 빨리 까먹기 기록도 있는데 2015년 2월 23일 노르웨이 트론드하임 출신의 토마스 갱스타드가 8.04초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자신 있으신 분은 기네스북에 도전해보시길 바라며
이상 페레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